122회 전산회계 2급 실무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은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요 회사 등록 메뉴를 이제 열어서 요거를 이제 고치는 겁니다. 여기 잘못된 거를 이제 고쳐주면 돼요. 잘못된 거. 자, 서울 상사 맞죠? 자, 일반 과세자인가를 봐야 돼요. 개인 기업은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있습니다. 이렇게 종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 개인 기업 전산회계 2급에서는 간이 과세자로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경우는 요 문제 일반 과세자니까 그렇게 고쳐줘야 되고, 가장 중요한 요 등록번호가 틀렸는가 맞았는가 확인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여기가 틀리면 빨간색으로 뜨는데 빨간색으로 안 뜨더라도 틀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확인하세요. 628-26-01035 맞죠? 최은우 이런 건 이제 볼 필요 없고요. 대표자 주민번호는 개인정보니까 거의 이거는 고칠 일이 없도록 그렇게 시험 문제를 냅니다. 개업연월일은 1월 10일. 요 대표자가 최은우 맞죠? 요 개업연월일은 여기에 있습니다. 2009년으로 돼 있죠? 2010년 1월 10일인데 날짜가 완전히 잘못됐죠. 그러면 2010 그 다음에 0110 01월 10일. 자, 그 다음에 주소가 잘못됐나 확인해 보세요. 주소는 강남구 논현로 56 개포동 맞습니다. 자택 주소는 여기 문제 안 주어졌으니까 볼 거 없고요. 업태가 이제 도소매, 업태가 도소매. 근데 여기 제주로 돼 있죠. 그러면 이제 도소매 이렇게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여성복으로 되어 있는데 유아용 의류죠. 그러니까 여기 문제 주어진 대로 요걸 보고서 이걸 보고서 여기 고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볼 거 없고, 이 제일 중요한 게 세무서를 봐야 돼요. 삼성 세무서. 여기 보니까 삼성으로 돼 있죠? 맞게 돼 있습니다. 그 세무서 코드. 여기 그 주소는 우편번호 이렇게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이건 이 주소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그냥 우편번호 신경 안 쓰고 이렇게 그냥 타자만 치면 되는데, 실무에서는 요거 눌러가지고 이렇게 검색을 해서 입력을 해주면 요 우편번호가 들어가면 요 세무서는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요 주소지 관할은 이렇게 요 주소 요게 들어가면 여기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삼성동은 이제 강남구, 이건 뭐 더 손댈 거 없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끝났어요. 삼성이 강남구에 있죠. 자, 문제 2번. 전기분 손익계산서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분은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시오. 이게 손익계산서니까 전기분 이쪽입니다. 전기분 거 이게 아니에요. 이건 고치는 게 없습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이제 고쳐주면 돼요. 틀린 거를. 자, 그러면 하나하나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고딕 글씨는 합계니까 볼 게 없고요. 이 소득세 비용이 혹시 나오면 소득세 비용은 이제 넣어주지만, 요 세금, 소득세, 법인세 이거는 넣어주지만 다른 거는 이제 볼 필요가 없어요. 자, 여기 매출액 5억 맞죠? 그 다음에 매출원가, 상품 매출원가 3억 5천. 보니까 이건 눌러보니까 여기 3억으로 돼 있고 여기 3억 5천이죠. 뭐가 잘못됐나 봅시다. 기초가 2천만 원 맞죠? 근데 매입액이 4억인데 여기 3억 5천으로 돼 있죠. 그럼 이걸 4억으로 고쳐줘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기말재고는 7천 맞아요. 기말재고는 여기서 못 고칩니다. 여기 클릭이 안 돼요. 여기 확인 이렇게 누르면 3억 5천 되는데, 만약에 기말재고가 잘못됐다 그러면 어디서 고쳐야 되느냐 하면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고쳐야 됩니다. 여기서 이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여기 상품, 여기 지금 기말이 7만 원이잖아요. 이건 지금 맞게 돼 있어요. 상품이 요거 7만 원이 이렇게 맞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게 5천만 원이다. 그러니까 7천만 원 여기 맞게 돼 있죠.
근데 이게 5천만 원이다. 그러면 이걸 5천으로 여기서 고쳐줘야 여기에 상품 매출원가, 여기에 기말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설명했듯이 요 기말 재고 금액이 요거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문제가 여기 뭐 5천이다. 예를 들어서 5천이다 그러면 여기서는 못 고칩니다.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어디서 고친다고요?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고칩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상품 요거를 고쳐주면 여기에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이제 그거를 좀 유념하세요. 시험 문제 지금 곧 나온 적이 없는데, 최근에는 나온 적이 없는데 혹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기말 재고는 여기서 못 고치고 재무상태표에서 고친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 여기는 다 했어요. 급여 5천만 원 맞고,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450 요거 맞고요. 여비교통비 350인데 여기 450으로 돼 있죠? 그럼 이거 350으로 고쳐줘야 돼요. 그리고 기업업무 추진비 500 맞고요. 감가상각비 800 맞고, 그 다음에 보험료 90 이것도 맞고요. 차량유지비 600 이것도 맞고, 그 다음에 소모품비 500 맞고요. 그 다음에 자비익 50 맞고요. 고뒷글씨는 볼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부금 150, 잡손실은 10만원 맞는데 기부금이 빠졌죠. 그럼 빠진 거는 요 밑에다 놓으면 자동으로 지가 순서대로 자동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부금, 기부 두 자 찍고 기부금 넣고 15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이거 껐다 다시 키면 기부금이 요 번호 순서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잡손실은 10만원, 소득세는 제로죠. 제로는 여기 넣을 필요 없어요. 이 소득세는 고뒷글씨지만 요거는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금액이 있다면. 근데 여기는 금액이 없으니까 넣을 필요 없죠. 그럼 당기순이익이 6,600 요거하고 딱 맞죠. 여기 6,600하고. 그러면 이 문제를 맞게 푸는 겁니다. 자, 이래서 두 문제 6점짜리 두 개 풀었어요. 12점이 점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거 틀리면 안 됩니다. 자,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 이용하여 당좌자산의 단기대여금 계정에 다음에 적요를 등록하시오. 요겁니다.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자, 여기다가 이제 등록을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다 등록을 해주는데 어떻게 등록하느냐? 단기대여금, 당좌자산 요걸 누르면 돼요. 이렇게 코드 번호가 나오면 여기서 그냥 코드 번호 아무거나 찍으면 글이 갑니다. 코드 번호가 주어졌다면. 근데 여기는 당좌자산 그랬으니까 이 당좌자산을 클릭하고 단기대여금을 찾으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계정 과목을 도저히 못 찾겠다 그러면 그럴 때는 컨트롤 F를 누릅니다. 컨트롤 F 누르고 단기대여금하고 컨트롤 F find 찾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찾기 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단기대여금으로 자동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F. 이제 여기는 지금 쉽게 당좌자산의 단기대여금 여기 쉽게 돼 있지만, 만약에 저 밑에 있는 뭐 판관비 항목 중에서 내가 이건 못 찾겠다 할 때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F 누르고 계정 과목을 찾으면 돼요. 대체적으로 3번이니까 여기다가 3번. 요거는 현찰로 지급한 거고, 현찰로 단기매매증권을 산 거고, 이거는 현찰이 아니고 뭐 보통예금이라든가 뭐 카드라든가 이런 걸로 산 거죠. 그래서 이건 3번을 누라 그랬으니까 적요, 이 번호를 이렇게 적요를 등록해 놓으면 나중에 일반 전표 입력할 때 이 번호만 찍으면 요 글자들이 다 찍힙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이제 글자 입력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직원 가불금 이렇게 하면 이 문제는 끝난 거예요. 3점짜리 끝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별 초기 2월. 자, 요거는 이제 끄고, 거래처별 초기 2월은 이겁니다. 이거 눌러가지고, 자, 거래처별 초기 2월이 이제 들어갑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라 그랬죠? 제일 먼저 할 일이 불러오기 버튼 누릅니다.
전산회계 2급하고 1급은요. 두 급수는 불러오기 버튼이 있으면 무조건 불러와야 돼요. 전산세무 2급부터는 불러오기를 누르면 안 됩니다. 불러오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아니오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전산회계 1, 2급은 불러오기를 무조건 눌러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지금 전기분 재무상태표 요거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다 불러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거래처별 초기 2월 이거 채권 채무 잔액은 다음과 같다. 이 말은 오류가 있으면 바로 수정하라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외상매출금인데 지금 외상값 여기 3천만 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 아가사랑한테 1,500 받고 송파의료한테 1,500 받는데 송파의료는 맞는데 요게 지금 아이언이 아니에요. 엉뚱한 데 가서 외상값 내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럴 거 아니야. 무슨 소리 하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상값 받을 거를 정확히 누구한테 받을 거 있는지를 정확히 입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래처별 초기 2월을 이렇게 해놔야 돼요. 이렇게 제대로 해놔야 거래처 원장이 제대로 작성이 됩니다. 자, 이거는 잘못됐어요. 이거는 아가사랑을 누르려면 그냥은 안 됩니다. 도움말 키를 눌러야 돼요. F2 키를 눌러야 됩니다. F2 키. F2 키. 자, 여기서는 F2 키. F2 키를 누르세요. 기능키. F2 키를 누르시고 여기다 클릭을 하고 F2 키 누르면 이렇게 떠요. 그러면 여기다 두 글자 아가사랑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고쳐졌죠? 이렇게 아가사랑으로. 그 다음에 이제 외상매입금 이거 불러오게 하라는 이유가 요 밑에 있는 계정이 다 여기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계정이 다 불러와줘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외상매입금이 한참 밑에 있잖아요. 이렇게. 자, 외상매입금 사랑의료 1,000만 원인데 여기 얼마로 돼 있어요? 2,000으로 돼 있죠? 이거 1,000만 원으로 고쳐줘야 돼요. 이렇게. 강남의료가 1,500인데 여기 1,000으로 돼 있죠? 그러면 1,500으로 고쳐줘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대자 차액이 사라졌죠? 이렇게. 그럼 끝난 겁니다. 자, 이렇게 3점 끝났어요. 자, 그래서 큰 문제 1번, 큰 문제 1, 2, 3 문제, 1, 2, 3 요거는 자그마치 18점 문제입니다. 점수가 굉장히 크니까 틀리면 안 돼요. 자, 이제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7월 14일. 그러면 날짜를 먼저 찍어놔. 이거 찍을 때 마우스를 클릭하고 키보드를 이용하세요. 자, 07 14 이렇게 찍어야지. 그냥 7 그러면 엔터를 쳐야 또 요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0714 이렇게 두 글자씩으로 찍어줘야 돼요. 자, 일단 차변해 놓고 봅시다. 뭐 이거는 뭐 요건 문제 읽고 해도 돼요. 날짜만 우선 먼저 찍어 놓고 사무실로 이용 중인 신라빌딩 임대차 계약을 아래와 같이 임차 보증금만 인상하는 것으로 재계약하고 보증금만 인상했대요. 인상된 보증금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종전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은 1억 7천이며 갱신 후 임대차 계약은 아래와 같다. 이걸 들여다보면 뭐 이런 건 볼 거 없고 여기 지금 보증금만 봐요. 월세 80은 지금 신경 쓸 거 없어요. 지금 월세 줬다는 얘기 없죠? 자, 지금 1억 8천이에요. 1억 7천에서 1억 8천이니까 1,000만 원 더 준 거죠? 1,000만 원 더 줬어요. 뭐로 줬어요? 보통예금에서. 그럼 여기에 임차보증금을 찍어서 넣어주고 거래처가 누구냐면 신라빌딩이죠. 신라빌딩. 거래처 적어야 돼요. 나중에 나갈 때 보증금 받아갖고 나가야죠. 1,000만 원 지금 1,000만 원 해주고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이미 여기 그 1억 7천은 이미 과거에 분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1억 8천 다 분계하는 게 아니고 추가로 인상된 부분 여기 인상됐다 그랬잖아요. 여기 지금 1억 7천이었는데 종전 임대차 계약 1억 7천에서 1억 8천 된 1,000만 원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이렇게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날짜부터 찍고 봐야 됩니다. 날짜 틀리면 채점을 못해요. 22일 날 컴퓨터가 채점하기 때문에 무조건 틀린 걸로 채점하게 됩니다. 거래처 동산 상사의 외상매출금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음을 확인하다. 아주 쉽죠?
차변에 103번 보통예금. 자, 실무에서는 요 예금도 거래처 적습니다만 여기서는 안 적어요. 자, 은행에서 차입할 때 결산정리사항에선 거래처를 적어야 됩니다. 채권 채무만 거래처 적으면 돼요. 실무에서는 예금도 거래처 적어야 돼요. 그래야 은행 예금이 어디 은행 예금인지 여기에 예적금 현황이 제대로 작성이 됩니다. 그건 실무에서 할 때는 꼭 거래처를 적어주시고, 현금 빼놓고 실무에서 거래처 다 적어요. 적여도 웬만하면 다 적고. 자, 여기 금액이 300 됐고, 그리고 대변은 이건 외상값 받았죠. 108번 외상매출금. 동신상사. 동산이 아니고 동신이죠. 자, 그 다음에 7월 24일 날짜 또 고치고, 광고 목적으로 선물 세트를 구매하고 아래와 같이 신용카드 전표를 수령하였다. 구매한 선물 세트는 무작위로 추첨된 고객. 이게 지금 광고 목적이죠. 그러면 금액이 지금 300만 원이에요. 신용카드로 구입했는데 무슨 카드냐? 여기 삼성카드예요. 그러면 요거는 차변에, 요거는 광고 목적이니까 광고 선전비입니다. 선물 주는 게 아니고 그냥 광고예요. 선물을 주더라도 이건 목적은 광고이기 때문에 광고 선전비 800권 됩니다. 전산회계 이익금은 도소매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800권대로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대변에 신용카드는 미지급금. 그럼 이게 뭐 모르면 미지 253번 코드지만 그냥 미지급금 이렇게 하고, 여기에 삼성카드 이렇게 거래처 입력해 줘야 돼요. 거래처 입력 안 하면 무조건 틀립니다. 그 다음에 8월 20일 정풍상사에 판매하기 위한 상품의 상차 작업을 위하여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일당을 지급했다. 개정 과목은 작급을 한다. 이렇게 친절하게 나왔죠. 이렇게 일용직을 썼을 때는요, 다 작급이라 그래요. 08월 21일. 그리고 차변에, 이건 다 현찰로 줬죠. 현찰로 주면요, 차변에 뭐 작급, 대변에 현금 그래도 되고, 여기 보면 출금이라고 있어요. 그냥 시험 볼 때는 시간을 한 줄만 분개하면 더 편하죠. 그래서 이렇게 작급 800번대 금액을 10만원. 상차는 차에다가 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차변에 작급, 대변에 현금 이렇게 한 줄이 분개돼요. 전액 현금으로 줬기 때문에 입금, 이거 출금이고, 전액 현금으로 받으면 입금 전표입니다. 그 밖의 거는 차대변. 근데 헷갈리면 이것도 그냥 차대변으로 분개하셔도 돼요. 두 개 다 맞습니다. 처음에 하시는 분들 이게 숙달이 안 되면 그냥 차변 대변으로 하셔도 돼요. 09월 10일 날. 그러니까 일부만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면 입금 출금하면 안 됩니다. 그건 차변 대변으로 해야 돼요. 9월 10일 거래처 5만 상의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은 5만 상사에서 발행한 약소금으로 받았다. 상대방이 발행한 약소금 받은 받으러옴이죠. 당사가 부담은 운반비 현금 줬다. 이건 별도로 해야죠. 그러면 차변에는 어음이 들어와요. 110번 받으러옴. 이건 누구냐면 오만이 아니고 오민 상사. 자, 금액이 200만원. 그 다음에 대변은 상품 매출, 상품 매까지 찍어야 됩니다. 401번 외워두시는 게 좋죠. 그리고 또 차변에 요거는 이제 운반비를 줬으니까 운반비 800번대 운반비입니다. 무조건. 전산회계 1급에는 500번대 운반비도 있어요. 공장에서 뭐 사올 때는. 그러니까 전산회계 2급은 무조건 다 800번대예요. 대변에는 현금이니까 101번 현금. 이건 뭐 출금을 해도 돼요. 번호가 다 1번인데 요거 보니까 이거 다 1번하고 전표가 2번, 전표가 두 개죠. 하나의 전표로 입력하라 그랬죠. 차변을 먼저 했었으면 전표가 하나가 될 텐데 이렇게 하고 따로 했으니까 전표가 두 개가 됐어요. 이건 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럴 때는 번호 수정 버튼을 눌러갖고 이걸
일치시켜요. 그냥 1번으로. 요것도 1번 이렇게 하면 전표가 하나의 전표가 됩니다. 하나의 전표로 이렇게 해주라 그랬는데 전표가 방금 전에 보니까 두 개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차변하고 대변하고 또 차변하고 대변하면요 전표가 나눠져요. 그러니까 차변에 적을 건 차변 대변 그래야 전표가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확인해 보시라고요. 확인해 봐서 전표 번호가 틀리면 여기 번호 수정을 눌러 가지고 번호 수정 눌러서 가면 전표를 그냥 아무 번호나 일치시켜 주면 돼요. 하나의 전표로. 그 다음에 9월 30일 이거 중요한 거 배우셨어요. 괜히 이거 분계는 맞게 해놓고 여러분들이 틀리면 안 됩니다. 자, 9월 30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업무용 승용차를 무상으로 기증받았다. 공정가치는 시가, 현재 시가가 2천만 원짜리 차예요. 기증받았으면 차변에 차량 운반구 들어오고 금액이 2천만 원. 그리고 대변은 이거는 자산 수증이익이죠. 자산 증여를 받았다. 이렇게 하면 끝난 거죠. 그 다음에 11월 15일 날 11월 15일 자 연지상의 상품을 판매하는 계약을 하고 계약금으로 상품 대금의 10%가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이 됐다. 그럼 이거 차변에 보통예금 103번 보통예금 금액이 10%니까 20만원. 그리고 대변은 계약을 하고 계약금 받았죠. 계약금 받으면 선수금, 주면 선급금. 이건 선급이 아니라 선수죠. 선수금. 자, 거래처는 연지상점, 연지꾼지상점, 연지상점. 그 다음에 이제 8번. 단기 매매 목적으로 100주를 주당 50에 취득했다. 우선 날짜부터 고치고 합시다. 12월 14일. 자, 단기 매매 목적으로 100주를 주당 50만원에 취득하였다. 취득 당시 증권거래 수수료는 10만원이며 대금은 모두 보통예금에 지급했다. 100주를 주당 50만원에 취득했대요. 그러면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인데 요 금액이 100주인데 50만원이니까 요거 10만 100만, 1000만,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 그리고 차변에 수수료 비용에 요 밑에 제일 밑에 있는 거 이렇게 차변에 건 차변 거를 먼저 적어 주시고 이렇게 해 줘야 돼요. 그리고 대변은 모두 보통예금 103번 보통예금 됐죠. 오늘 실무에서는 이거 은행도 거래처 적어줘야죠. 자, 다 됐어요. 문제 5번은 오류를 정정하는 겁니다. 전표 두 개가 생기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거래가 있다고 차변 대변 먼저 하고 금액이 차 대비 딱 맞고 또 분계를 나머지 분계하면요 전표가 두 개가 발행됩니다. 그러니까 차변 거를 쫙 하고 대변 거를 쫙 하고 아니면 차 대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분계를 해줘도 되고요. 자, 10월 10일 날 이거는 날짜를 무조건 찍어줘야 돼요. 10월 10일 날. 근데 이게 지금 잘못됐대요. 뭐가 잘못됐나 봅시다. 자, 뭐가 잘못됐나 봅시다. 사업용 건물 구입에 따른 취득세래요. 취득세.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하고 이를 세금공과로. 여러분 취득세나 등록세는 취득원가에 가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세금공과로 하면 안 돼요. 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상공인수입이, 적십자입이, 조합비 이런 것들은 세금공과지만 이거는 건물에다가 가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금공과가 아니라 건물로 해줘야 됩니다. 건물. 그럼 그냥 끝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10월 15일. 요게 잘못됐답니다. 현금으로 지급한 축의금 30만원은 본사 직원의 결혼식 축의금이 아니라 거래처 직원의 결혼식 축의금이래요. 그럼 이건 복리후생비가 아니죠. 기업 업무 추진비죠. 기업 업무 추진비. 그래서 여기는 800번대 기업 업무 추진비. 이렇게 바꿔주면 끝난 거예요.
자, 이제 문제 6번의 결산정리상. 자, 이거 잠시 내려놓고, 자, 여기서 기말재고액, 대손상과 감가상각, 말대감을 찾아보자고요. 1번 분계, 이것도 분계, 이것도 분계. 네 문제 나오죠? 결산을 위해 재고자산을 하는 결과 기말, 요 말 있죠? 말대감 할 때 말. 그래서 요거는 결산자료 입력을 열어야 돼요. 열어서 이걸 먼저 해줘야 됩니다. 자, 이거를 제일 먼저 01월부터 12월까지 그냥 확인 누르시면 돼요. 전산회계 1급 같은 데는 이제 제조업이니까 그 500건대 걸 선택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때 하면 되고, 자, 기말상품재고 여기다가 2,700만 원 입력해 주시고, 더 이상 없어요. 이게 네 문제가 나오는데 이건 다 분개하는 거니까. 그럼 이걸로 그냥 끄고 나가면 안 돼요. 반드시 전표 추가부터 눌러줘야 됩니다.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요런 문제가 떠야 돼요. 근데 내가 아차 이거 2,700인데 이걸 2,500으로 잘못 입력했다. 그러면 그냥 다시 2,700 입력해. 그리고 전표 추가부터는 또 눌러 수정한 다음에. 그러면 여기 버튼이 2번 누르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수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반 전표 아까 내려놨던 거 다시 이렇게 올리고 요걸 12월 31일 요 결산정리상 문제는요, 이거는 결산정리상은 반드시 언제 하는 거라고요? 요거는 반드시 12월 31일 날 하는 겁니다. 반드시 12월 31일로 열어야 돼요. 그럼 여기 상품 매출원가 이래야 매출 총이익이 나오겠죠? 이거 매출원가로 가는 거는 원래 여기 합계되는 계산표에서 이거 자동으로 분개가 되니까 쉽죠. 원래는 옛날에는 이렇게 했어요. 12월 찍고 여기 지금 상품이 있거든요. 여기 상품 요거 있죠. 요거는 기초 플러스 매입이에요. 기초 플러스 매입, 기초재고액에다 매입액 더한 건데 여기다가 요 기말재고 있죠. 기말재고 2,700을 여기서 뺀 겁니다. 기말재고 2,700을 빼면 요 금액이 나오죠. 이렇게 8,200 이렇게 구해 가지고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분개가 됐고 이제 나머지 분개를 해주면 됩니다. 인출금도 금액이 안 나오면 인출금 차변잔액 뭐 얼마 이렇게 나오면 그냥 분개를 차변의 자본금 인출금 하면 되지만, 인출금이 안 나오면 합계잔액선표 들어가서 자본금 밑에 마이너스로 돼 있으면 돈을 빼갔다는 얘기예요. 자본금을. 그래서 차변의 자본금 인출금 이렇게 해야 돼요. 이 결산정리 분개할 때는 합계잔액선표를 원래 열어서 보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금과 부족도 플러스로 돼 있는 게 그 현금과 부족이 대변에 있으면 그거는 그 돈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 차변의 현금과 부족, 대변의 차비. 그 플러스로 돼 있는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 돼 있는 금액이 부호가 안 붙은 그 금액이 차변에 있으면 그건 돈이 모자란다는 얘기라 차변의 잡손실, 대변의 현금. 그런 거 좀 주의하세요. 자, 그런 건 문제 뒤에서 이제 문제 풀을 때 그때 다 이제 다른 회차에서 다 설명을 다 해놨으니까 문제를 하여튼 책에 있는 문제를 다 푸시면 기출 문제를 10회 이상 푸시게 되면 다 할 수 있어요. 1번에 자, 요 밑에다가 입력하는 겁니다. 이거는 날짜 바꾸는 게 아니에요. 12월 말일에다 다 입력하는 겁니다. 상품 판매 매장에 12월분 임차료 50을 다음 달 1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음 달 1일이니까 12월 달로 봐서는 안 준 거죠. 그럼 차변에 임차료 800건대 임차료 이거를 넣어줘야 돼요. 당기 임차료는 발생을 했으니까 발생주의죠. 발생주의로 하는 겁니다. 현금주의가 아니고, 현금주의는 다음 달 1일 날 분기하면 되지만 우리 오늘날 회계는 다 발생주의예요. 그래서 이건 미지급 비용 이렇게 해주시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기말에 이제 가지급 금전액 15만 원은 상품 판매 운반비 지급액으로 확인되었다. 그럼 이건 차변에 운반비 역시 800건대 운반비. 그래서 요거 운반비로 판명이 됐으니까 운반비가 발생한 거죠. 그리고 대변에 가지급금. 자, 가지급금으로 그
돈이 나갔는데 그 원인을 몰라갖고 그냥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거예요. 내가 지급을 했는데 도대체 뭐로 지급했는지 잘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죠. 실무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임시로 했던 거 결산 때는 이렇게 반드시 찾아가지고 올바른 계정으로 보내줘야 돼요. 액수가 작으면 잡손실로 떨어버리지만 이거는 액수가 그래도 큰 거는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소모품 내역은 다음과 같다. 결산일에 필요한 회계 처리하시오. 소모품 구입 시 전액 자산, 요게 중요한 겁니다. 비미자사, 비용일 때는 미사용, 자산으로 처리해 사왔을 때 자산으로 처리했을 때는 사용액을 분개해야 돼요. 기초잔액 100만원, 단기매입액 500만원. 자, 그러면 600이죠? 600 중에 남은 게 200이에요. 그럼 얼마 썼다는 얘기예요? 600 중에 200이 남았으니까 400만원을 썼다는 얘기죠? 요 400만원을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이건 사왔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소모품 대변에 현금 이렇게 분개했었으니까 지금은 소모품비 400 대변에 소모품 400 요렇게 분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차변에 소모품비 800건데 그래서 400 왜냐면 기초 100만원에다 매입액 더하면 600만원 중에 남은 게 200이니까 쓴 건 400이잖아요. 그리고 대변에 소모품 자산의 감소 요렇게 이게 만약에 비용 처리했었다 그러면 미사용 잔액 200을 분개해 주면 되죠. 그때는 소모품 200 대변에 소모품 200 완전히 분개가 달라요. 그래서 비미자사 구입했을 때 비용 처리했으면 미사용을 분개하고 구입 시 자산으로 처리하면 자사 사용액을 분개해라. 이거 잊지 마세요. 다 했네요. 1, 2, 3. 그러면 결산정리분개도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결산정리에 기말재고에 가고 감가상각. 감가상각은 보통 정액법이 나오는데 정률법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2개를 빼야 돼요. 그 학기전익산표에 감가상각 2개 대변에 있는 거를 차변에서 빼줘갖고 곱하기 정률을 하는데 전세내기 2급에서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고 보통 금액이 주어지거나 정액법 정도로 나와요. 정률법도 쉽게 첫해 구입한 거 처음 상각하는 거기 때문에 뺄 금액이 없이 이렇게 쉽게 나오는데 원래는 학기전액산표 이거 열어가지고 취득가액에서 차변 금액에서 대변 감가상각 2개 빼갖고 곱하기 정률한다는 거는 참고로 알아두세요. 전세내기 2급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상관없어요. 자, 조회 문제입니다. 요 장부 요거를 조회하는 거예요. 상반기 회수한 받으러 온 금액이 가장 큰 월과 그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가장 큰 가장 적은 그러면 무조건 총계적 원장이에요. 자, 여러분들 그 팁을 알려드렸죠. 그 다음에 거래처가 나오거나 상점 이름이 나오면 거래처 원장. 어떤 계정의 금액을 알거나 건수를 물어보면 계정별 원장. 뭐 현금으로 지출한 현금으로 뭐 받은 뭐에 무슨 뭐 비용이나 수익 계정 과목을 물어보면 1월계표. 어느 기간부터 어느 기간까지 이렇게 물어보면 1월계표. 전기 말에 비교해서 단기 6월 말일 날 또는 7월 말일 날 12월 말일 금액이 얼마나 증감되었느냐 그러면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자, 이거는 총계적 원장입니다. 1월부터 6월이니까 01월 01일부터 06월 30일. 자, 계정 과목은 받으러옴이죠. 여러분 받으러옴 코드 외우셨죠? 110번. 그럼 이렇게 나오죠? 자, 회수한 받으러온 금액이 가장 큰 월. 회수가 이거죠? 요 대변 요거 세 건이 있네요. 왜냐면 이거 받으러오면 자산이니까 차변은 증가. 받으러옴의 증가. 그러니까 어음을 받은 거고 이건 어음대금을 받은 거죠. 가장 큰 월은 어디예요? 6월이죠? 6월. 그래서 여기다가 시험지에다 적어야 됩니다. 6월 650만원 이렇게 시험지에 적어야 돼요. 시험지는 가져 나올 수 있으니까 저녁 때 8시쯤 되면 가다반이 발표되면 채점도 해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6월 말 현재 영업용 건물의 장부가액
건물의 장부가액, 이렇게 장부가액은 감가상각 두 개를 뺀 거라 이건 재무상태표를 열어야 돼요. 재무상태표를 여시면 여기서 나와요. 12월, 아니 여기는 6월이죠. 6월, 06월. 그러면 여기 요걸 조심해야 돼요. 날짜. 그럼 06월에 건물의 장부가액, 여기 밑으로 쭉 내려가면 여기 건물 있죠? 건물의 감가상각 두 개. 요거 뺀 금액, 바로 요거에서 요거 뺀 금액, 요거 770.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770만 원. 여기 제출령은 이렇게 건물 이렇게 감가상각 두 개, 여기 금액은 여기 안 나왔죠? 근데 이제 요 제출령은 요런 게 보는 게 편해요. 현금이 현금성 자산,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외상값하고 받으면 더한 거고, 현금이 현금성 자산은 현금이나 뭐 예금이나 뭐 3개월 미만 현금성 자산 더한 거고, 이런 거 올 땐 제출령. 요 제출령은 이제 그 외부에 그 보고하거나 공표하거나 주주총회 때 보고하거나 경영자한테 보고할 때고, 관리용은 우리가 이제 전산회계 프로그램 작성하면 작성되는 거고, 표준용은 세무서에다가 보고할 때 하는 겁니다. 이거 그 프린트 눌러가지고 이거 출력해서 세무서에 갖다 제출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당사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에 대한 상품 매출액과 상품 매입액은 각각 얼마인가? 이거는 기간을 물어봤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러면 이거는 월계표, 1월계표. 이걸 보시면 돼요. 1월계표. 자, 월계표로 보시는 게 훨씬 편해요. 4월부터 6월 말이니까 그냥 04, 06 이렇게 찍으면 상품 매출액이 나와요. 여기에. 여기 상품 매출액. 요 합계. 여기 상품 매출액은 요거는 얼마냐면 상품 매출액은 100, 그 다음에 상품 매입액은 얼마냐? 상품 매입액은 얼마냐 그랬죠? 여기 상품 요거 930 상품 930. 이거는 월계이기 때문에 4월부터 6월까지 상품이 들어온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기초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걸 재무상태표를 열어보면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재무상태표는 이건 여기서 못 구해요. 여기서 그냥 06 이렇게 해두면 1월부터 6월까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못 구해요. 반드시 1월계표. 어떤 기간일 때는 1월계표를 열어야 됩니다. 어떤 기간일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일 땐 1월계표를 열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론 문제 답안 작성에 요걸 먼저 집어넣습니다. 06월, 그래서 금액이 650만원, 그 다음에 요거는 770만원, 그 다음에 요거 상품 매출액은 100, 300, 그러니까 1억 30만원, 1억 30만원, 그 다음에 상품 매입 930만원. 자, 그리고 이제 객관식으로 들어가서 이제 객관식 풀었던 거 있죠? 이제 여기 객관식 풀었던 거, 요거 이제 객관식은요, 시작할 때 한 5분에서 7분 정도 답이 확실히 보이는 것만 먼저 풀고, 좀 시간이 걸리겠다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건너뛰시고 이렇게 다 입력하고 여기 다시 이거 마지막으로 체크할 때 그때 푸셔도 돼요. 1번에 4번, 2번에 3번, 그 다음에 3번에 1번 이렇게 클릭하는 거예요. 그 뭐 고치고 싶으면 마음대로 고쳐도 되죠. 여기 고치면 달라지니까 4번에 4번, 5번에 2번, 6번에 3번, 그 다음에 7번에는 4번, 그 다음에 8번에 4번, 9번에 요거 2번이죠. 9번에 2번, 10번은 1번이죠. 그 다음에 11번은 4번,
12번은 2번, 13번은 1번, 그 다음에 14번 2번, 15번 3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클릭 다 하고 닫기 버튼 누르신 다음에 그러면 여기 저장이 된 거예요.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USB를 꽂아 놓은 상태로 저기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답안 저장. 이 답안 저장 버튼 반드시 눌러야 됩니다. 지금 USB를 안 꽂아놨기 때문에 C로 저장됐지만 USB를 꽂아놓고 시험 보는 겁니다. 그럼 USB에 저장이 돼요. 그래갖고 이제 여러분들 USB를 이제 요거 저장 누른 다음에 USB를 빼고 이제 거기다 감독관 확인 번호 아까 시작할 때 안 적은 거 그거 적고 내면 돼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 꼬리표가 달린 USB를 줍니다. 그럼 거기다 이름 수험 번호 적고 문제 유형 A형 B형 미리 시험장에 30분 전까지는 입실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시험지 A형 B형 하고 아까 분홍색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서 그 이제 이름 수험 번호 적고 설치 누른 다음에 A형 B형 하고 기다리면 칠판에 시작할 때 감독관 확인 번호 불러줍니다. 그럼 감독관 확인 번호 입력하면 그때부터 시험이에요. 그럼 이론 문제 한 5분이나 7분 정도 다 보이는 거면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실기로 들어가거나 아예 실기부터 싹 해버리고 이론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뭐 이론 답이 보이는 거는 그냥 내가 이건 확실하다 하는 것들은 먼저 체크를 해야 하나 5분 내로. 여기 이론에서 30분 시간 끌면 실기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이론은 한 5분에 7분 정도만 푸시고 실기로 들어가서 실기 푼 다음에 다시 이론 와서 요거 할 때 여기 입력하고 이거 할 때 푸시면 돼요. 그 시험장에 이렇게 시험지에다 이렇게 체크해갖고 시험장 가지고 나오면 저녁 때 8시에 가답안이 발표되니까 그때 채점하면 여러분들이 몇 점 맞았는지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122의 전산의 2급 실기 강의를 끝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